안녕하십니까?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오늘은 LG 이노텍하고 자화전자 살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화전자가 나홀로 LG 이노텍을 버리고 혼자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런 와중에 LG 이노텍도 이제는 한 번 정도 살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이걸 추세적인 상승이 나타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리포트 상에서는 그런 것들도 나오고 있긴 한데 리포트 내용도 가만히 살펴보면 그런 부분은 아닐 거다라고 이해가 가실 겁니다. 아무튼 그래도 좀 기회가 된 것 같아서 한번 살펴봐야 될 타임은 됐다. 그래서 나름 그래도 여러분 손이 좀 빠르신 분들이거나 또 이런 이 종목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으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한 번 정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이 존재하는 회사고요. 결국은 뭐 애플하고 관련성이 상당히 많겠죠. 아이폰 14의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거고요. 또 리오프닝 또 중국이 시작을 했으니까 생산 재개라든지 또 인도 공장 가동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뭐 그런 것들은 그냥 하나의 스토리에 불과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점검해 보고 가면 좀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LG노텍 DS 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로 보면 뭐 그동안 좀 환율 효과 때문에 상당히 좀 좋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중국 정저 공장 생산 차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된 건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과 연관성이 돼서 뭐 예를 들면 매출에 줄어들고 그런 과정에서 조정도 상당히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으실 거예요. 물론 아직도 예를 들면 핸드폰 판매량이든지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과거처럼 높은 수준까지 가고 있지 않음은 확실히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지금 PER이라든가 PBR을 봤을 때는 조금 상방으로 업사이드가 10% 이상 정도는 존재한다라는 전제하에서 한번 접근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뭐 여기도 버프 주가를 사실 낮췄어요. 과거에 46만 원, 뭐 43만 원 뭐 이런 리포트들이 많아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36만 원 정도로 낮춰진 이유. 그래서 저도 뭐 사실은 35만 원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도 정도면 아마 그 정도 수익은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나타난 것들은 떨어진 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갭을 메꾸는 그런 방법으로 다 접근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내용은 유효하고요. 그동안 하방으로 많이 가던 것들이 하방을 좀 경직하고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반등 효과가 나타나면서 바로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될 거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런 거죠. 갭 메꾸기를 하는 수익이 발생이 되는데 그 갭 메꾸기의 퍼센트가 약 10에서 15% 정도는 업사이드가 존재한다. 또 지금까지 시장 상황이 상당히 우호적인 상황에서는 또 이 종목을 갖다 사람들이 손 안 댈 이유도 별로 없는 거죠. 뭐 다른 거 다 한 바퀴 돌고 나면 제가 올해 나타나는 것들은 업종별 이렇게 순환매가 조금씩 돌 거다. 그래서 빨리빨리 따라다녀야 되고 파도 타기를 좀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시고 접근을 하는 게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적정하게 오르면 뭐 과거처럼 많이 오를 거예요. 무작정 달려갈 거예요. 이런 생각들은 조금 접어두시고요. 그냥 이 정도 먹었으면 만족하고 다시 수익을 챙기는 그런 방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뭐 읽어보시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화면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 읽어봐라. 그런데 뭐 조금 내용이 굳이 있다고 하면 바로 이런 부분들이겠죠. 43만에서 36만으로 하향한다. 리포트를 읽으실 때 이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 바로 목표는 과거처럼 가지 않는다. 다만 갭매기는 충분히 가능할 거다.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시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는 많습니다. 뭐 중국의 공장이 안 돌아가고 뭐 환율의 급격한 변동으로 원자재 가격에 대한 예를 들면 감익이 좀 발생이 되고 참 말은 좀 잘합니다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갭매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또 PBR이나 PER도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면 의외로 말입니다. 상당히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PER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바로 이 부분인데 지금 갭매꾸기 정도는 이 정도는 충분히 그래서 6에서 10 정도 요 사이 정도에서는 분명히 한 번 정도는 존재하게 되어 있다라고 더 뭐 예를 들면 PER이 더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상당히 큰 예를 들면 매도 물량이 나와야 되는데 이 회사가 뭐 그렇게 예를 들면 형편없는 회사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PBR도 보게 되면 과거보다는 상당히 예를 들면 두 단계 레벨 다운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면 작년보다 매출이 줄어들거나 이런 부분이냐 그런 건 아니고 예상치가 상당히 괜찮게 나오는 결과 또 내용이 그럭저럭 예를 들면 받쳐주는 거죠. 뭐 스토리텔링을 한다고 하고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그런 부분들로 아마 시장에서는 작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 갭을 한번 찾아보시는 과정으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PER이 6에서 14위 정도는 한 번 정도는 움직여주는 그런 구간이 나오고요. 그래서 주가라는 게 또 그렇지 않습니까? 마냥 예를 들면 하락하고 가는 게 아니라 나름 중간에 반등도 오고 다시 하락하고 하락을 하는 과정에서도 뭐가 생깁니까? 바로 갭매국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추가 하락을 할 것이니 이런 부분들은 분위기 좋을 땐 같이 한번 즐겨보는 그런 내용들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악 솔루션 관련돼서 뭐 캐펙스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 회사는 뭐 애플하고 예를 들면 매출이 거의 뭐 애플의 75% 정도 공급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지금 아이폰 출하량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왼쪽에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 그 뭐 과거보다는 어때요? 상당히 마이너스로 내려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어도 뭐 2분파 정도만 간다고 해도 과거 수준 정도만 공급이 가고 조금만 증가되는 모습이 나타나면 중장기적으로도 괜찮을 겁니다. 지금은 뭐 경기 침체 이슈라든지 환율의 변동폭이 급격하게 이루어진 과정 이런 것들 때문에 예를 들면 수익성이나 이런 것이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발생이 돼서 주가도 조정을 받았다 하지만 내년도 역시 보면 이런 매출과 여기 기판 소재 부분도 적정한 매출은 꾸준히 유지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특히 광학 솔루션 관련돼서는 지속적으로 매출은 증가할 것이다 라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네요. 자,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다 같은 내용입니다. 뭐 증가한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부채 비율은 어때요? 감소하고 있다. 이 점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부채 비율이 예를 들면 과거보다 현격하게 매년마다 거의 10% 가까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대신에 영업 순차익금이란 이런 것들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율 대비해서는 점정적으로 양호해지고 있는 거고 또 수익성은 작년보다는 좋아지고 그럼 뭐 지난해보다 예를 들어서 영업 주가 부분이 예를 들면 지나치게 훼손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매출이 결과적으로 뭐 지난해보다 뭐 괜찮아지고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가 이 리포트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냥 딸랑 요거 갭 매국이 할 거야라고 끝내버리면 뭐 별로 내용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앞으로도 참고 자료로 보실 때 이런 내용들이 있고 이 주가가 다시 자리를 잡고 상승을 하는 과정이 나타나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두 분기 정도 후부터는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정상 과정, 또 주가도 정상 자리를 잡아간다. 지금은 뭐 누가 뭐래도 아직도 우하방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하방을 가는 과정에서도 그냥 하락하지는 않는다. 제가 아마 한두 달 전에 그런 얘기 드린 것 같아요. 주가가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수익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찾는 건 그때그때 상황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우리가 좀 활용해 보자라는 말을 드린 거고요. 그거에도 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매수는 제가 권장드리지는 않는다. 단 하지만 이런 건 있습니다. 우리가 상승한 다음에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건 주봉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들은 주봉상에서도 예를 들면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보면 여기서 지금 자리는 잡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더 밑으로 떨구려고 그러면 예를 들면 충분한 더 악재가 터져야 되는데 최근에는 악재가 나올 만한 이슈들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머징 마켓으로의 투자 자금의 이동, 또 달러의 약세의 지속, 뭐 이런 것들이 당분간 이머징 마켓에서는 시장이 좀 유효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뭐 미국 시장보다는 우리나라 같은 이머징 마켓들이 좀 더 유리할 것이고요. 그래서 보는 과정은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뭐 많이 오르면 5만 원인데 5만 원 정도면 충분히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즐기는 만큼 괜찮지 않습니까? 10% 이상은 되고 20%는 조금 안 되는 그런 뭐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갭을 즐기는 투자를 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화전자도 앞으로 지금 설명드린 내용도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같이 해주시면서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일봉상으로 보면 지금 어때요? 여기죠. 35만 원은 여기고, 그죠? 근데 제가 볼 때는 34만 원 요 수준으로 딱 보시고 정해놓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힘이 좋으면 이 정도까지 갈 것 같고, 저는 일단 이 차트상에서 가장 의미가 있다. 만약에 이 종목이 예를 들면 앞으로 바닥을 잡고 반등을 할 거다라고 그러면 반드시 120일 이평선 위로 올라와 줘야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될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뭐냐면 여기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어때요? 121평 위에 존재한다. 그래서 요까지는 어떻게 돼요?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운빨 좋으면 어때요? 34만 원이고요. 그래서 31만 원, 요 정도, 3만 원. 그러면 한 10%와 어때요? 15%와 이런 목표를 가지시고 접근해 보실 분들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런 겁니다. 추세적으로 상승하려고 하면 한 번 더 어때요? 조정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충분히 겪어야 되니까 요번에는 어떻게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한 2월 한 주나 두 주 정도는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특별히 예를 들면 하락할 이유도 많지 않고요. 그런 이슈가 나온 건 결국 뭐 다음 주에 연준이 뭐 헛소리를 빵빵 해야 된다 이런 거 혹시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들은 별로 나타날 것 같지는 않은 걸로 봐서는 이런 갭을 갖다 이용한 투자 방식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이노텍을 좋아하시고 잘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투자하는 방법도 잠깐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보는 건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화전자 이야기는 왜 드렸냐 하면 바로 지금 보시면 자화전자의 모습이 어때요? LG 노텍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쭉 올라와서 어때요? 지금 매물이 몰려있는 요 구간까지 거의 다 왔잖아요. 그래서 자화전자를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제는 수익 실현을 해주실 때가 됐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뭐 조금 있다가 뭐 양봉 하루 이틀 더 뜨면 적정하게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는 그런 방법을 취하도록 하십시오. 왜? 이미 저희가 말씀드린 구간에서는 뭐 한 24만 원, 23만 원, 24만 원 죄송합니다만 24,000원, 23,500원 이 수준에서 얘기 드렸는데 이미 27,000원, 8,000원 수준까지는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갭매꾸기의 투자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여기와 여기. 자, 주식은 이렇게 한 방에 쭉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갭을 갖다 이용해 수익을 했다 그러면 저 부분까지 다 찼다고 생각하시면 수익 실현을 해 주실 때가 충분히 됐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하시고 나서 조금 쉬면 다음번에 다시 한번 잡으시면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뭐 예를 들어 그렇다고 해서 추세가 앞으로 꺾일 거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갭몇 두기 했으니까 그 수익은 챙기시고 다음에 조금 조정 다시 받으면 그래서 여기에 어떤 과정이 생겨야 되냐면 여기 매물이 이렇게 늘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이 구간이 좀 늘어날 겁니다. 왜? 이 구간에 좀 상존해야 되니까 이게 바로 뭐 올라갔다 팍 떨어지진 않을 테니까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올라서 이런 식으로 가서 빠지겠죠? 이 부분이 생기는 부분이 바로 여기를 메꿔주는 매물을 보유하는 양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채워지고 나서 그 다음에 찌르기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서요? 바로 26,000원을 훼손하지 않은 그런 과정에서 다시 치고 달릴 때 여기 있는 이 매물 구간을 통과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 한 번 정도는 지금은 수익 뭐 15% 정도 수익이 나셨으면 수익 실현하시고요. 그 다음에 LG노태 갭맥 비용은 그런 투자를 하시고 싶으면 고리 가시고 뭐 다른 종목들 몇 개 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찾아서 여러분들이 즐겨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는 것들은 추세의 반전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전 고점이 무너진 자리 바로 밑에 점에서 어떻게 그 갭이 존재하는 그 공간을 갖다가 우리가 수익으로 실현하는 그런 투자 방법을 갖다 즐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머니케어 서비스 케어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